산딸기. 영화 산딸기는 알아도 산딸기 영화제는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지난 2017년 스포츠 경향이 그의 최악의 영화를 뽑는 미국의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을 본따 만든 영화제인데요. 자, 그럼 현재 8회까지 진행 중인 이 영화제에서 과연 어떤 한국 영화들이 최악의 작품으로 선정됐는지 한 편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내 흉내내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먼저 2017년 제1회 산딸기 어워즈 최악의 작품상은 영화 전문 기자들로 구성된 선정단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사랑 감독의 리얼이 차지했습니다. 김수현의 군입대전 마지막 영화로도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총 제작비 110억에 개봉 당시 확보한 스크린 수만 970개로 거의 텐트폴급으로 미뤄졌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영화를 본 한 기자가 근데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뼈를 때린 거죠. 그리고 역시나 관객들의 반응도 심각했습니다. 이걸 보느니 집에서 천장만 보는 게 더 재밌겠다. 옆에서 폰을 해도 화나지 않는 영화 등 최악이었고요. 결국 누적 관객 수 47만으로 손익분기점 300만에는 택도 없었는데요. 영화 때깔이나 배우들의 연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난해를 넘어 난잡한 스토리로 심지어 직접 출연한 배우 성동일마저 6번을 봐야 이해할 영화라고 했다는데 전 뭐 5번이나 더 볼 자신은 없네요. 2018년 제2회 산딸기 어워즈에서는 이 4작품이 최악의 작품상 자리를 두고 곽축을 벌였는데요. 마지막 최종 승자가 된 작품은 저는 배반의 장미라고 합니다. 박진영 감독의 배반의 장미였습니다. 각자 내가 제일 우울해를 외치는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한날 한시에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 여자가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스토리로 대놓고 저예산 B급 코미디 영화를 지향했지만 관객들로부터 받은 성적은 D-였고요. 산딸기 어워즈 심사단의 평가도 비슷했는데요. 아무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인지 배급사였던 롯데도 권하지 않기로 했나 봅니다. 자사 공식 유튜브에 예고편도 안 올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데요. 출연 배우들이 안쓰러워 굳이 장점을 찾아보자면 우리 그거나 화끈하게 한판 할까요? 엄청난 색드립의 존재? 화장실 유머가 취향이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참고하세요. 목동이도 몰라요? 올게 온 것 같은 느낌이죠. 제3회 산딸기 어워즈 최악의 작품상은 자전차왕 엄복동이 차지했습니다.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퍼부어 충무로 공식 흥행 실패 지표인 UBD란 단위를 만든 걸로 만족해야만 했던 망작 오브 망작이었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라 좀 죄송하긴 하지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인 관계로 엄복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덕분에 최악의 작품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었던 영화들을 살펴보면 2위는 미쳤냐 너? 한물간 건달 이야기를 구멍 숭숭 뚫린 메가폰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송창용 감독, 천성명 주연의 얼굴 없는 보스였고요. 3위는 김주환 감독의 텐트폴 무비 사자로 알았어. 산만한 세계관,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한 CG 효과, 흡입력 없는 서사 등의 혹평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최종 관객 수가 161만 명이라니 거의 10 UBD는 됐네요. 주님,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2020년 최악의 영화로는 나름 의외의 작품이 선정됐는데요. 곽도원, 김희연, 김상호, 김대명 등 다른 작품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 국제 수사입니다.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간 대한민국 총구석 형사 곽도원이 글로벌 범죄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가 된다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로 평론가들의 반응은 신랄했습니다. 평론계의 소금쟁이 박평식 평론가는 충남 대천안 근처에서 찍어도 좋을 이라며 별점 하나 반. 이동진 역시 능력 있는 배우들이 모여도 한숨 나오는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안타까운 증거라며 별점 하나 반을 줬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죠. 아무리 좋은 배우들이라도 감독이나 작가가 잘 깨지 못하면 말짱 꽝인가 봅니다. 2021년 최악의 작품상은 용루각 시리즈로 2020년 12월 3일에 1편 용루각 비정도시가,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21년 2월 10일 2편 용루각 신들의 밤이 연달아 개봉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깡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편을 동시에 찍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일단 소재가 기본빵은 합니다. 용루각이라는 겉보기엔 평범한 중국집 사람들이 알고 보니 해결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적 복수를 대행해준다는 내용인데요. 대박 드라마 모범택시의 영화 버전 같은 거죠. 하지만 관객 동원은 처참했는데요. 1편이 3,038명, 2편이 2,475명으로 그야말로 폭망했고요. 현재 두 편 모두 넷플과 왓챠에서 스트리밍 되는 거 보면 처음부터 IPTV를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산딸기 심사단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IPTV 눈먼 돈을 누린 꼼수라는 거죠. 그 밖에도 하나도 고역스러운데 2개씩이나 양심 챙기길 등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술 조절하네. 둘 다 조져야지. 둘 다 조지지 않은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인민을 위해 어떻게 복무하겠다는 거지? 누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최악의 영화로 뽑힌 작품은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중국 작가 옌랭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입니다. 국내외 영화제를 휩쓴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과 위대한 주체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김주현 주연의 흥행작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만든 장철수 감독의 작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신 걸까요? 연우진과 지안 두 남녀 주연 배우의 파격적인 정사신을 연출해 화제가 됐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건지 목적 없는 배드신이 너무 불쾌했다. 원작의 파괴가 아니라 원작자가 고소해야 한다는 혹평이 자자했는데 사실 홍보 자체를 지나치게 선정성에 포인트를 둔 측면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정적인 영화라고 평가절하하기엔 아쉬운 영화라는 반론도 존재하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지 궁금하네요. 다음 2023년 최악의 영화 1위는 그러게 돌아오지 말지 라는 평가를 받은 가문의 영광 리턴즈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21년 전 나왔던 가문의 영광을 그대로 재촬영한 듯 조악하다는 비판과 함께 고 김수미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출연자들의 연기력, 당장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특히 사투리 연기가 엉성했다는 게 중론이었고요. 실제로 극장에 가서 본 관객들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라는 자아 비판에서부터 그래도 누군가는 웃을 거라는 해탈파도 있었고요. 코미디가 없는 게 코미디다, 추억으로도 힘들다 등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한 줄 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영화와 관련된 최고의 어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한 정태원 감독의 멘트였죠. 영화를 본 기자들의 악평이 쏟아지자 언론 배급 시사회를 안 했으면 서서히 죽어갈 수 있었는데 괜히 시사회를 해 총살당한 기분이라고 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센스 있는 분이 영화를 왜 그렇게... 자 이제 마지막이죠. 2024년 최악의 작품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아마존 로켓만 장장 7개월이라는 류승룡, 진성규 주연의 아마존 활명수.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고 이성균 배우의 처음이자 마지막 재난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충무로를 대표하는 흥행 보증수표 강동원 주연의 설계자. 이름값은 더 높겠지. 조진웅, 김희애, 박호산, 김원혜 등 이름값 하는 배우가 총출동한 데드맨. 그리고 박신양의 11년 만에 컴백작이었던 오컬트 미스터리 4월까지. 누가 보면 청룡상 후보야 뭐야 할 정도로 라인업이 쟁쟁한데요. 이 중 대망의 1위에 오른 작품은 바로 강동원 주연의 설계자입니다. 의뢰받은 청부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강동원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스토리로 홍콩 영화 액시던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죠. 주인공의 편집증적인 심리 변화에 초점을 둔 원작에 괜히 한국 제작진이 사고 암살이라는 살인수법에 비중을 두고 블록버스터와 액션을 끼얹으면서 작품의 개연성을 산으로 보내버렸고요. 그 결과 겉멋 가득한 이야기 전개와 이해할 수 없는 엔딩으로 강동원의 네임밸류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수 52만 명이란 처참한 성적표를 안게 되었죠. 만약 설계자를 보시고 성에 안 차신 분들은 차라리 원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템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영상을 보고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지난 2005년 헐리우드 스타 여배우 할베리가 골든 라즈베리 어워즈에서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때의 영상인데요. 배우로서 불명예스러운 자리인 만큼 직접 상을 받으러 나온 게 그녀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Thank you guys. 폐가 되지 않는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할베리의 말 들어보죠. Because when I was a kid, my mother told me that if you could not be a good loser, then there's no way you could be a good winner. If you weren't able to take criticism, then you were not worthy of getting praise. 네, 우리나라 영화인들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오늘따라 유난히 혀가 길었던 잡순이었습니다.